대한민국의 임금 근로자가 주당 얼마나 일할까요? 와,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지표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2022년입니다. 작년입니다. 임금 근로자예요. 직장인이라는 뜻입니다. 주당 실 근로시간 주 42시간입니다.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네요. 예, 이 문재인 정부 이전만 하더라도 주 68시간 일했거든요.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와서 16시간을 싹둑 잘라먹고 예, 주 52시간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2022년 임금근로장 주당 실근로시간이 주 42시간. 참 충격적이네요. 그죠? 진짜 충격적이네요. 예,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사해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대한민국이 2001년에는 주 50.8시간을 일했습니다. 예, OECD는 주 40.9시간을 일했고요. 그런데 2022년으로 딱 보니까요. 이게 주로 말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8.8시간이 줄어들었죠. 8.8시간. 예, 그래서 42시간이 됐습니다. 42시간. 지금 OECD는 0.2시간이 줄어들어서 40.7시간이 됐고요. 이제는 OECD 기준하고 같습니다. 거의. 뭐 일 엄청나게 많이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 이제 하는 것도 이제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야, 주 42시간 일하는 시대가 됐다. 참 부럽네요. 그죠? 진짜 부럽네요. 저는 주 100시간 일하는데 예, 저는 주 100시간 일합니다. 거의 100시간 일하는데 뭐 주 42시간이면 저의 40%도 40% 조금 넘게 일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당연히 부러울 수밖에 없죠. 당연히. 예. 저는 뭐 죽도록 일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예. 저는 주 100시간을 일하니까 아마 말입니다. 지금 정환진 TV를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주 42시간 일하시는 분은 극소수일 거예요. 이 새벽에 일어나서 정환진 TV를 시청하고 계신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건면성실하게 세상을 산다는 뜻인데 이분들이 뭐 주 42시간 일하겠습니까마는 우리나라는 평균이 임금근로자가 풀타임 근로자가 42시간 일한다고 하니 참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네요. 예. 연으로 따져도 말입니다.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연으로 따져도 2001년에 2458시간이었는데요. 순식간에 줄어들었습니다. 554시간이 줄어들어서서 여러분 1904시간으로 확 줄었습니다. 1904시간. 야, 장난 아니죠. 예, 1년에 1904시간 일한다는 거예요. OECD 같은 경우는요. 2001년에 1767시간이었거든요. 그것이 말입니다. 1719시간으로 48시간이 줄었는데 비하면 대한민국은 충격적으로 줄어들었죠. 진짜 충격적으로 줄어들었죠. 554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대한민국 진짜 살기 좋은 나라 됐습니다. 노동착취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는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엄청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노동 생산성이 못 따라가요. 노동 생산성이. 아니 시간은 줄어들었는데 지금 노동 생산성은 미국에 어떻게 따지면 절반 수준입니다. 미국은 시간당 85달러를 생산해 내는데 대한민국은요 46.5에 46.5. G7의 평균이 74.2달러인데 우리는 G7의 평균에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일본이 49.1달러고요. 캐나다 63.1달러. 저기 말입니다. 독일은 우리하고 경쟁 아니에요? 제품의 경쟁이 많잖아요. 여기는 81.2달러입니다.
우리는 46.5달러. 노동 생산성을 급하게 이렇게 키워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예,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키워야 돼요. 키우는 게 정상이니까. 예.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과제 굉장히 크다 봐야 됩니다. 노동 생산성을 올려야 된다. 이거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저는 굉장한 충격, 우리 경제가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다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2001년에서 2022년 사이에 554시간이 줄어드는 데다가 예, 지금 시간당 생산성은 예, 더 떨어지고 있으니 이거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요. 예, 대한민국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생산성 배가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할 것 없이 생산성 운동, 생산성 향상 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생산성 향상 운동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노동시장의 유연성. 예,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세계 141개국 중에 노동 생산성의 유연성은 97위예요. 노사협력은 130이고요. OECD 기준으로 봐도요. 노동 유연성은요. 34위 꼴찌. 맨날 ILO 세계 노동기구 그 이야기만 하지 말고 OECD 기준의 꼴찌입니다. 노동 유연성. 이거 뭐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사협력은 36위 꼴등입니다. 꼴등. OECD 예, 국가 중에 꼴등이에요. 제발 대한민국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려면 이거를 보면 노동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여러분들도 드시죠? 반드시 노동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노동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나라가 어디로 갈지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아니 일을 열심히 하고 월급을 많이 받는다. 예,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좀 가면 좀 한다. 경기가 좋아지면 또 다시 뽑는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게다가 노사가 협력해서 한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요소고요. 예, 노사 협력이라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예, 노동개혁에 대해서 말입니다. 핵심이 그건 것 같아요. 핵심. 정치색을 빼면 돼요. 노동이 정치화되어 있거든요. 이제는 정치색 뺄 만도 합니다. 뭐 주 42시간 일하는데 굳이 뭐 정치색이 거의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정치색을 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별 노조가 아니라 기업별 노조, 기업 중심의 노조로 돌아가야 되는 것. 저는 그것만이 이게 정치색을 빼고요. 또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상생하는 모델 저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요 이 기업별 노조로 갔을 때 노사 원칙을 가지고 철저하게 감시하고요. 뭐 사용자가 잘못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철저하게 감시하면서 정부는 심판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지금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가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이제는 주 42시간을 일하는 우리가 됐으니 그만큼 말입니다. 그에 걸맞는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노동의 유연성이라든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그래야만 다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나만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내지는 중소기업에 가보세요. 악소리 그냥 절로 나옵니다. 시골에 가면 죽으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골에 가면요. 복숭아 한 박스가 15,000원 나온다. 예를 들어 한 박스에 15,000원 나오는 게 16구거든요. 16개 들어가는 것까지는 출하를 합니다.
근데 16개까지 들어가면 이게 나한테 남는 게 15,000원에 출하한다고 하더라도요 3,000원밖에 안 남는데 한 박스에.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흔들어서 땅에 묻어버립니다. 예,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그런데 인건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냥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요 이게 시간당 인건비라는 최저임금도 현실에 맞게끔 바꿔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노동에 대한 유연성도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자영업자도 살고 소상공인도 살고 중소기업도 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